늘 죄인처럼 사신 어머니 김귀양. 내가 박복한 지 아들을 낳아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면 병에 걸려 죽는구나. 아마 난 아들이 없을 팔자인가 보다. 어머니는 가끔 한숨을 쉬며 우리에게 하소연을 하시곤 했다. 아버지 또한 가끔 자신이 박혁거세의 136대 손이며 우리가 137대 손이나 아들이 없으면 여기서 대가 끊길 수밖에 없다고 하시며 몹시 서운해 하시는 것을 여러 번 들었다. 어머니에게 당신은 아들 복이 없나 보라고 말씀하시기도 했다. 어머니는 딸 둘을 낳고 두 아들을 낳았으나 아들들은 병으로 죽고 그 다음 낳은 셋째와 넷째가 모두 딸이었다. 그 넷째가 바로 나였는데 나이는 들어가는데 어머니는 여간 걱정이 아니셨을 것 같다. 당시에는 9올 딸에게 남장을 시키면 남자 동생을 본다는 말이 있었다. 그래서 부모님은 나에게 남자 옷을 입히고 머리는 늘 상구머리로 깎아 나를 아예 남자로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내 이름도 족보에 있는 돌림자를 따라 마치 아들인 양 귀양으로 지으셨다. 다행히 나는 남동생을 보아 덕분에 집안의 복덩어리로 여기게 되었는데 그때 아들을 얻으신 부모님은 얼마나 기뻤고 그 아들이 얼마나 귀했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남동생이 한 가문의 기둥으로 부모님 마음을 든든하게 했고 아들 재롱으로 행복했던 것도 잠시. 동생이 돌을 바라볼 즈음 6.25 사변이 터졌다. 공무원이셨던 아버지는 전쟁이 나자 바로 산속으로 숨어버리셔서 어머니 혼자 5을 데리고 피난길에 올라야 했다. 큰언니 둘은 잘 걸을 수 있으니 함께 갈 수 있었지만 바로 위에 셋째 언니가 6살, 내가 4살이었으니 우리 딸 둘은 도저히 데려갈 수가 없어서 경기도에 사시는 할머니가 계신 큰 댁에 맡기고 꼭 살려야 하는 돌쟁이 남동생은 업고 떠나셨다. 그때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울면서 기약 없는 길을 떠나셨다고 한다. 대전 피난민 수용소에서 지내는 동안 홍역과 천연두가 함께 퍼져 어린 아이마다 전염병을 앓게 되었고 약을 구할 수 없으니 결국 고열에 시달리다 모든 어린 아이들이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어느 자식이건 귀하지 않은 자식은 없겠지만 나를 남자로 변장시켜 가면서까지 귀하게 얻은 아들을 대전 공동묘지 차가운 땅에 묻어야 했던 어머니의 아픔은 어떠하셨을까? 대를 이을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아버지 얼굴을 무슨 면목으로 볼까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을까. 서울이 수복이 되자 어머니는 슬픔과 고민 속에 지친 몸을 이끌고 언니들을 데리고 이천 할머님 댁으로 우리들을 데리러 오셨다. 그때 동구밖에 웬 서울 아줌마가 우리 집을 향해 걸어오면서 나를 보고 손을 흔들었다. 나는 낯이 있긴 한데 정확하게 누군지 몰라 안채를 향해 소리를 질렀다. 할머니, 서울에서 아줌마와. 그러자 할머니는 돛돌에서 내려오시면서 에고고 내 새끼들이 오는구나. 에고 너의 어머니지 아줌마가 뭐야 하시며 언니들을 껴안고 얼굴을 마구 비벼대셨다. 피난길에 살아 돌아온 가족들에게 감사함과 반가움의 표현이셨으리라. 엄마는 나를 껴안고 눈물을 막 흘리시는데 할머니가 물으셨다. 막내는 왜 없냐? 비록 나는 4살이었지만 그날 일은 내 머릿속에 남아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고 있다. 나는 그날 밤부터 엄마 옷자락을 붙잡고 놓지 않았다는데 동생은 가고 없었지만 나는 그 후로도 계속 남복을 하고 살았다. 아마도 남자 동생 하나를 더 바라고 계셨으리라. 초등학교 입학식 날이었다.
여자 선생님이 나를 남자 쪽 맨 앞에다가 세웠다. 선생님이 돌아서자 나는 여자 줄 맨 앞쪽으로 살짝 자리를 옮겨갔다. 끝까지 줄을 다 세우고 앞으로 오신 선생님이 나를 보더니 다시 끌어다 남자 줄 앞에 세우셨다. 선생님이 안 보는 사이 나는 다시 여자 쪽으로 가서 섰다. 선생님과 계속 실랑이를 벌이는 나를 보고 드디어 어머니가 나서서 한마디 하셨다. 걔가 여자예요. 그러자 주위에 섰던 학생들과 학부형들이 와 하고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그 일이 있고 난 후로 학교에서 나는 남복을 한 여자아이로 유명해졌다. 이발소 아저씨는 내가 갈 때마다 의뢰의 상구머리를 깎아주셨다. 방학이 끝나고 4학년이 되어 학교로 가야 하는데 내 마음속에 더 이상 남자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머리를 깎고 오라고 돈을 주신 것을 계기로 나는 혼자 이발소로 가서 아저씨 저 여자 단발머리로 깎아주세요 라고 하자 이발사 아저씨는 눈이 휘둥그레지셨다. 너 임마 남잔데 왜 단발머리를 해? 저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자 이발소에 있던 사람들은 박장대소를 했다. 그때부터 큰언니는 나에게 여자 한복을 지어 입히고 미국에서 원조하는 예쁜 드레스도 사서 입혀주었다. 드디어 나는 그렇게 여자답게 변해갔다. 어머니가 피난해서 돌아온 후 막내 동생을 하나 더 보았지만 또 딸이었다. 결국 부모님은 아들 셋과 딸 5을 생산하셨지만 아들 셋은 마치 이 세상에 없었던 듯 하늘나라로 가고 딸 5 형제만 건실하게 잘 자라주었다. 내가 국민학교 3학년 때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어머니는 아들을 잃을 때마다 병으로 몸져 누우시고 늘 스트레스로 사신 탓인지 병약하셨다. 어머니가 몇 달을 누워 앓으시던 끝에 2주 동안 의식이 없자 아버지는 이제 갈 때가 됐나 보라며 단골 내과 의사 선생님을 모셔왔다. 이미 각오는 되어 있는 상태였지만 가망이 없다는 의사 선고를 받고 온 식구가 모여 어머니의 임종을 기다리고 있던 저녁이었다. 어머니가 갑자기 신음소리를 내며 눈을 뜨셨다. 그리고는 꿈 이야기를 하셨다. 넓은 초원 위로 구름길이 나 있는데 그 길로 어머니를 인도하는 하얀 강아지를 따라 한참을 가셨단다. 저 멀리에 저승문이 보이는데 갑자기 강아지가 사라져버리고 어머니는 꿈을 깼노라 하시며 저승에 갔다 왔다고 하셨다. 그 후에 병세가 나아지긴 했지만 정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귀가 먹고 왼쪽 눈이 실명되셨다. 발음도 어눌해져서 가족들은 손짓으로 겨우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아버지는 아들만 5형제를 둔 작은 댁에서 둘째 사촌 오빠를 양자로 생각하며 졸업할 때까지 학비며 용돈을 넉넉히 챙겨주곤 하셨다. 하지만 결국은 연로하신 부모님을 보살피고 끝까지 모신 건 넷째인 나였다. 대를 잇겠다는 옛날 노인들의 염원은 이룰 수가 없었지만 아마 어려서부터 아들 없는 우리 집안의 기둥으로 살아야 한다는 일념은 자연스럽게 내 머릿속에 박혀 있었나 보다. 1883년에 70이 넘으신 동갑내기 부모님을 미국으로 모셔왔다. 그리고 1993년 어머니는 79세로 2008년에는 아버지가 94세로 하나님 품으로 가셨다. 미국에 오셨을 때 어머니는 귀가 거의 안 들리고 당뇨병이 심한 것 말고는 생활하는 데 불편은 없으셨다. 하지만 나는 직장에서 돌아오면 이미 지쳐 있어서 듣지 못하는 어머니와 대화를 할 수 없었고 살갑게 대해드리지도 못했으며 이국 땅에서의 외로움을 덜어드리지도 못했다. 살아계시는 동안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지 못했고 위로 한번 해드리지 못한 것이 못내 가슴 아픈 후회로 남는다. 당뇨가 심한 어머니를 보살폈던 나는 내 당뇨병조차 어머니의 사랑의 징표로 생각하며 그나마 감사하게 생각하고 산다. 딸 5을 기르느라
고생과 희생만 하다 가신 우리 어머니. 아들이 없다는 책임을 혼자 떠맡아 지시고 늘 남편과 시댁의 죄인처럼 살았으니 그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을까. 오늘도 나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그저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에 눈가에 눈물부터 먼저 글썽이게 된다. 어머니, 진심으로 사랑합니다.